I've never known a love so steady. Even gold won't turn your tide. We flow together like an ocean, every low and every high. And I would have you anyway, dear, any way your heart could bear. Even if you had to leave me, I'd always be waiting here. Even when we are apart, I will keep you in my heart, and I wouldn't change a thing. 가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지로 가는 동안에도 가을을 만끽하고 싶어 고속도로보다 지방도를 이용해서 여행지로 이동 중입니다. 앞쪽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잠시 차를 세우고 단풍 구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시던 많은 분들이 예쁜 단풍에 반해서 자동차를 잠시 세우고 단풍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 데크가 있어서 전망 데크에 서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단풍나무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길이는 300m 정도 되고요. 이곳은 일월산 자생화 공원입니다. 단풍은 지금처럼 역광으로 보았을 때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연찮게 드라이브하다가 정말로 예쁜 가을 단풍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원래 여행 목적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군 수비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목적지까지는 6.5km, 자동차로 12분을 더 가야 하는데요. 와, 너무도 멋진 가을 풍경에 제가 다시 한번 잠시 자동차를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수비면 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발리 소공원입니다. 수령이 300년은 더 된 느티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는데요. 낙엽 쌓인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가을 풍경 구경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노랗게 물든 잎들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사무치게 아름다운 가을의 깊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비면 시내를 지나 수확이 끝난 한적한 농촌마을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길인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둘레둘레 트레킹의 저자 김현수입니다. 드디어 저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가을 트레킹 중에서도 자작나무 트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한 곳은 영양자작나무숲 안내센터입니다.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7구인데요.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리를 건너 반대편 쪽에 임시 주차장과 전기차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주소는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입니다. 전기차 첫 차는 아침 9시 30분입니다. 이후에는 평일과 휴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행을 하는데요.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선착순으로 타게 되는데 전기차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 전기차를 타시려면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출발했고요. 저는 걸어서 자작나무숲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서 트레킹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1km 정도 걸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약수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 약수라고 하거든요. 약수 맛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맛은 첫 느낌은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찬맛과 맑은 맛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1.5km 걸었습니다. 삼거리를 만났는데요. 방향거리 안내판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은 상기산 가는 길이고 직진은 자작나무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자작나무 숲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기 너무나도 편한 길입니다.
주차장에서 자작나무 숲 입구까지는 4.7km입니다. 저는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흘러가는 물소리가 듣기 좋고요. 계곡에도 점점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곡의 단풍이 정말 예쁩니다. 이곳은 걸어가실 수 있으면 트레킹을 하면서 계곡의 단풍도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곡 반대편에 숲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풍이 이곳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저 숲길을 걷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 있어서 계곡을 건널 수가 없네요. 아마도 2, 3일 전에 이곳에 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작나무 보러 왔는데 자작나무보다 자작나무로 숲으로 올라가는 계곡과 길가의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가을 단풍 여행지로도 손색이 전혀 없는 명품 트레킹 코스입니다. 가을에 자작나무와 단풍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십시오. 자작나무 숲이 2.6km 남았습니다. 다시금 계곡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고요. 제가 걷는 길에도 노란 단풍과 소나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위로 붉고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 단풍나무가 한 폭의 한국화를 선사해 줍니다. 그림 같은 풍경에 정말로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 한 그루와 정자가 있는 운치 있는 풍경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기 셔틀 승하차장이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만들어진 문을 따라 숲길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나무 밑에 벤치가 여러 개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 좋을 것 같고요. 단풍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0월 30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붉고 노란 단풍숲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 걸으면서 단풍 구경하기 정말 좋습니다. 걷다가 숲길이 나오면 숲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곳 숲속 풍경은 이전까지 보았던 풍경하고 조금 다른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곡물과 단풍, 가을빛이 만들어내는 계곡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여러 번 계곡 풍경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 정도 단풍이 물들었는데 80에서 100% 정도 물들면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자작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단풍 뒤로 하얀색 자작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났는데요. 자작나무 숲 트레킹도 기대가 됩니다. 자작나무 숲길은 1코스, 2코스 두 개가 있습니다. 1코스 입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 2코스를 따라 전망 데크까지 올라갔다가 노란색 1코스를 따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입구와 공사 현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곳까지 전기차가 올라옵니다. 평일에 오시면 좀 더 편하게 자작나무 숲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제2코스 입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코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방향 거리 안내판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전망대까지는 1.55km라고 합니다. 제2코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자작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작은 실개울이 나타났는데요. 실개울을 건너가면서
뒤쪽으로의 풍경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풍경도 멋있는데 뒤쪽 풍경도 너무 좋네요. 자작나무는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더 아름답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늘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자작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은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자작나무 숲길 입구에서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마치 꿈속에 펼쳐진 동화 속의 세계로 들어온 느낌인데요. 이곳은 하얀색 자작나무와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져서 더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200m 정도 올라왔고요. 마침 이곳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전망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곳곳이 사진 포인트라서 많은 분들이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잠시 배낭을 벗어놓고 물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위에 섰는데요. 이곳에 서면 계곡과 하얀 자작나무 그리고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풍경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곳 자작나무 숲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얀 자작나무들이 길 양옆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이 순간을 걷고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고요. 앞에 벤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자작나무는 하얀색이 더 유난히 하얗게 반사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고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물소리가 또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개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절정. 깊어가는 가을에 이곳에서 가을 추억 사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동서남북, 위, 아래, 좌우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쉼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동통신 기지국도 보이고 있고요. 이동통신 기지국을 지나 산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은 1코스, 2코스 함께 걷는 길이고요. 앞에 갈림길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1코스, 2코스가 다시 한번 갈리게 됩니다. 직진은 1코스이고 오른쪽은 2코스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던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저는 2코스로 선택했습니다. 이 코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산길이고요. 가파름이 제법 심합니다. 자작나무 숲 전망대 0.35km 남았다는 이정표를 만났고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 2코스 갈림길에서 오르막을 8분에서 10분 정도 올랐고요. 길은 산사면 옆을 걷게 되어 있는데 오솔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1코스, 2코스 갈림길에서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서면 전망대 앞쪽으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라마틱한 자작나무 숲의 풍경을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펼쳐진 전경과 파란 하늘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내려갈 때는 노란색 1코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올라온 길이고요. 저는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코스를 따라 내려가는 길은 초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200에서 300m 정도 내려왔는데요. 지금 제대로 너무나도 예쁜 자작나무 숲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양갈래길이라서 저는 이 두 길 다 걸어보고 싶거든요. 배낭을 이곳에 잠시 벗어놓고 하면 왼쪽 길을 먼저 걸은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하면 오른쪽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노란 단풍잎이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이 길 곳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자작나무 밑에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제2코스 오를 때 보았던 전망대 0.35km 남았다는 이정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보다 되돌아갈 때의 풍경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이유는 햇빛이 숲 사이로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풍경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의 길이는 150에서 170m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상거리에서 오른쪽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곳도 왼쪽 길처럼 자작나무 밑에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1코스, 2코스 갈림길까지 이어져 있는데 저는 250m 정도 구간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서 250m 정도만 걷고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자작나무도 자작나무이지만 오솔길이 너무 예쁩니다. 오솔길과 자작나무를 함께 넣어서 가로사진보다 세로사진을 찍으면 인생사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양 자작나무 숲으로 오시면 꼭 이곳에서 멋진 사진 찍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상적인 자작나무 숲길 두 곳을 걸었습니다. 비록 짧기는 했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던 자작나무 숲길이었고요. 이제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전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농촌마을의 풍경이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앞에 저의 목적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영양 자작나무 숲에서 11.5km, 자동차로 18분 거리에 있는 금강소나무 생태 경영림입니다. 이곳 주차장은 매우 협소해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이곳 주소는 한티로 1049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티맵에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한티로 1050 또는 금강소나무 생태 경영림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입구가 있는데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수령이 오래된 금강소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붉은 금강소나무 사이로 노랗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고요. 출렁다리에 서면 앞쪽으로 펼쳐진 계곡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도 단풍이 오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 산책로에는 낙엽과 단풍을 동시에 바라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15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저를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30분인데 빛이 사라졌습니다.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는 빛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양에서 가을 여행을 즐겼는데요. 제가 사전에 계획했던 장소도 있고 그리고 우연찮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잠시 바라보았던 가을 풍경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저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영양에서의 가을 여행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기고 갑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서 영양으로 가을 여행 오시면 절정의 가을 풍경을 보실 것 같습니다. 영양으로 가을 여행 꼭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